영화관의 유령. 작가 노타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눈꺼풀 위에 내려앉는다. 조심스레 눈을 뜬다. 눈이 부시다. 나는 잠에서 깬 새끼 고양이처럼 눈을 감았다가 다시 가느스름하게 떠본다. 그리고 첫사랑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선행으로 고개를 들어 발치를 봤다. 보인다. 내 발가락이. 연분홍색 발톱과 발톱 부리의 하얀 반달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뛰어나갔다. 보인다. 길 건너편 주택 옥상에 널린 노란색 티셔츠와 청바지가. 그 뒤에 있는 작은 교회의 십자가가. 그리고 세탁소와 문구점의 낡은 간판이. 초점이 잘 맞은 카메라 렌즈처럼 또렷하고 명쾌하게 보인다. 나는 어제 라식 수술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심각한 고도근시라 안경 없이는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했었다. 만약 남자였다면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였다. 안구건조증 때문에 렌즈를 끼는 것도 불가능했다. 어쩌다 소개팅을 하는 날 일회용 렌즈를 끼면 예뻐 보이기는커녕 빨간 토끼 눈이 되어 역효과를 냈다. 안경을 쓰지 않고 세상을 보는 기분은 정말 좋았다. 만약 내가 춤을 출 수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는 신나는 룸바를 한바탕 추었을 것이다. 정말 영화 보러 가자고? 남자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나 벌써 이미 했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속편이 개봉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어중간하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편이 개봉했을 때 무려 3번이나 영화관에 가서 봤을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였다. 그런데 오늘이 아니면 극장에서 볼 수가 없다. 공포영화기 때문이다.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공포영화는 어지간한 흥행작이 아니고서야 일주일만 지나면 극장에서 내린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대형 화면과 심장을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다. 진짜 괜찮겠어. 너 어제 라식 수술했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공포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친구는 걱정된다기보다 짜증나는 투로 말했다. 아니야, 오빠 나 정말 괜찮아. 영화 보다가 중간중간 콧눈물 나오는다니까. 큰 소리를 치고 영화관에 왔지만 예고편만 보기 시작했는데도 벌써 눈에 모래알이 잔뜩 낀 것처럼 뻑뻑했다.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인공 눈물을 잔뜩 퍼부어줘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예고편이 끝나고 영화관은 순식간에 새카매졌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손의 느낌에만 의지해 가방 안에서 주섬주섬 티슈와 인공 눈물을 찾았다. 오른손에는 티슈, 왼손에 인공 눈물을 쥐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인공 눈물을 눈동자를 피해 조심스레 떨어뜨렸다. 그리고 눈알을 좌우로 굴리며 눈물이 넘쳐 흐르기 전에 재빨리 티슈로 닦아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니 일회용 인공 눈물은 아직 절반 정도 남아있었다. 마저 넣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고개를 젖혔을 때 미확인 생물체가 내 시야에 포착됐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생물이 아니었다. 선명한 윤곽을 가지지 않은 그것들은 바닷속의 해파리처럼 뿌옇게 빛났다. 그것들은 지정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딱 관람객 수만큼 극장 천장의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유령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한껏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리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나와 눈이 마주친 유령 하나가 검지를 입술에 대고는 쉿 하는 동작을 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모습이 무섭다기보다는 우스꽝스러워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러자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영화 시작한다는 사인을 보냈다. 그래, 어떻게 보러 온 영화인데 고작 유령들 때문에 포기할 순 없지. 게다가 유령이라고 해봤자 영화를 볼 뿐 딱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유령들을 살펴봤지만 거꾸로 매달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영화 관람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는 관람객들보다도 단정해 보였다. 결국 나는 유령이 있다고 소리치며 영화관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대신 조용히 영화 보는 쪽을 선택했다. 기대와 실망은 언제나 비례하는 법. 영화는 전편보다 2배는 잔인해졌지만 기대만큼 재미있진 않았다.
스크린이 등장인물들의 피로 빨갛게 뒤덮이고 있을 무렵 눈이 뻑뻑해져서 인공 눈물을 넣으려 고개를 뒤로 젖혔다. 푸아 터져 나오는 웃음을 속으로 간신히 삼켰다. 천장 위에서 관람 중이신 그분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얀 그들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린 것 같았다. 나는 영화가 지루해진다 싶으면 이때다 하고 천장을 슬쩍슬쩍 올려다보았다. 유령들을 구경하는 것이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다. 처음 사랑에 빠져 영화관 데이트를 하는 남녀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 대신 서로의 옆얼굴을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까 내게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보냈던 유령과 눈이 마주쳤다. 자세히 보니 창백한 얼굴이 가위손 에드워드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뱀파이어와 인터뷰의 레스타 같기도 하고 국적을 알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맙소사,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건 유령이라고. 하지만 그를 보다가 옆자리 남자친구를 보니 오징어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도 유령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켰다. 이 매니아 같은 것들.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유령들이 안 보이나? 아님 다른 사람들이 천장을 올려다보지 않아서 모르는 건가? 그렇다고 해도 조명이 밝아졌는데 저렇게 붙어있는 걸 아무도 보지 못한단 말이야?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영화관 계단을 내려오며 남자친구에게 물었다. 오빠, 혹시 천장에 뭐 보여? 뭐라고 천장에 뭐가 보여? 아무래도 내 라식 수술은 너무 잘 된 것 같다. 이 작품은 노타오 작가님의 영화 관이 유령입니다. 작품을 더 보시려면 브릿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딩이었습니다.